이제 그런 분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판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사실 변호사를 가스라이팅 제가 좀 심신이 미약해서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대부분 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사이에 폴리아모리,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한가? 구식인가? 너무 올바른가? 난 너무 조선 여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선 여잔가? 인상 깊었던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스라이터가 되는 사례, 시어머니 사례랑 그 다음에 본 게 이구역의 미친년에서 그래서 의외로 저한테도 이제 시도한 가스라이터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저의 의뢰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변호사도 가스라이팅 하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면 누가 날 믿어주나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직업 윤리라든지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잘 아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신입 변호사들이 굉장히 가스라이팅 의뢰인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왜냐면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잘 해내고 싶고 변호사로서의 일을 변호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일에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라면 내 말 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의심하나요? 이렇게 사실 변호사를 가스라이팅 하는 의뢰인도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데. 와. 이 방송 보고 또 누가 따라 맞아. 너무 무섭다. 근데 어차피 뭐 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결코 사실은 저는 늘 의뢰한테 얘기하는데 변호사를 가스라이팅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착각을 하거든요. 판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사실 변호사를 가스라이팅 해봐야 별로 본인에게 이익되는 건 없어요. 법정에서도 막 판사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막 본인이 막 이제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사실 그 드라마 같지 않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진 않고 근로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그런 능력 있는 가스라이터들은 반성문하고 막 우는 거 아니야? 그쵸. 약간 그런 판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만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맨날 의뢰인한테 그런 시도를 하는 변호사님이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판사가 나를 믿을 수 있냐. 근데 이제 변호사가 거기서 믿어가지고 도움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3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기 또 막 벗어날 때 제3자의 눈으로 하는데 판사님 가스라이팅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착각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성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이유가 가스라이터들이 성공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넘어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맞습니다. 일종의 본인이 하는 게임 같아. 그런 게임에 빠져들 사람을 타겟팅을 잡고 뭐 불게임에 초대를 하는 거지. 나는 초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러면 변호사님을 픽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통 자기를 변호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말씀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향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제 물론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많지만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 변호사니까 믿고 불리한 얘기와 유리한 얘기를 모두 하는데 주로 유리한 얘기를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들어야만 하죠, 변호사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만 100%라고 믿는다면 이제 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좀 심신이 미약해서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대부분 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우울증 약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거에는 사실 오히려 안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진실되게 말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굉장히 진실되게 한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이제 괜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판사님들이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판사님도 가까운 관계에서는 잘못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판단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재판정에서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일이 없기도 하고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온 피해자들을 입증하기가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루밍이다. 이런 게 조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약간 종교단체나. 굉장히 많이.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돼야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에서는 이제 법관의 양심으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폭행 협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것이지, 뭐, 가스라이팅 당해서 얘는 피해자가 맞다든지, 그루밍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등장하지도 않고, 네,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영화나 소설 속에 있던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가스라이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아까 계속 사랑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오픈 릴레이션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연인들 사이에 합의하에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허용하는 관계를 이게 많이 좀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다자간 사랑, 혹은 폴리아모리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외로 이런 연인들 사이에 폴리아모리,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개소리라고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사례를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남자친구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설렘이 없어.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레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해외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다자간 사랑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자. 막 이러면서 잡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여자가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허락을 해. 근데 남자가 허락을 받고 나서 신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연애하는 거를 다 보고를 하는 거야, 톡으로. 나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어. 오늘 만나서 차도 마셨고, 밥도 오늘 먹고. 집에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오늘 조금 이 사람이랑 오래 있고 싶어.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를 받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너무 잘해줘, 여자한테. 자기가 너무 이게 충족스러운 거지.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연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여자가 또 그냥 수긍해. 근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 제대로 이 여자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본질적인 건데 이게 권력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뭔가 권력이 있는 건데 그럼 개인적인 연인 관계에서 누가 더 권력이 아까 뭐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고 하지만 사실 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가스라이터들이 그런 권력을 사실은 얻게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다 한다. 혹은 내 말이 상식적이다. 맞아. 네 말이 틀렸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 말이 맞아. 어떤 사실 저희가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좋은 거. 내 부모님이 옳아. 그러니까 내가 옳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1대1의 관계에서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일종의 가스라이터들은 사회를 얹고 있는 거예요. 가수를 얹고 그게 권력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래. 네. 보통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생각났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소위 그런 다자간 관계 오플레이션 얘기할 때 중동의
예를 들어서 1차 그러니까 1차 다 보지. 일모에 다쳐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쵸. 그런 거 얘기하면 되게 전근대적이고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유럽을 막 얻는다 이런 그래. 거는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거고 너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내가 문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쉽게 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대1 정도로 봤을 때 굳이 내가 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례도 보면 이게 둘 분 다 유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학을 갔다 왔어. 근데 그걸 본인도 안 본 게 아니거든. 자기도 실제로 그거를 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너도 유학 가봐서 알잖아. 유럽에 보면 다 다자간 연애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이 선진국가인 유럽에서도 이 다자간 연애를 많이 하는데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구식인가? 너무 너무 난 너무 조선 여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선 여잔데 나. 확실히 근데 누가 더 옳거나 누가 더 훌륭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피해자의 그 마음 속에서 너무 안타깝네. 중독 얘기를 꺼내면 무슨 기술이냐고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하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 기자님은 혹시 사례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책 속에? 책 속에 저의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너의 모든 조가 이렇게 서점에서 일하는 애인데 어떤 작가 지망생 백이라는 여자를 만나면 한눈에 반했는데 그 여자를 스토킹하면서 만나는 남자가 약간 좀 바람둥이였나? 뭐 어쨌든 해가지고 그 남자를 처치하고 근데 그 주변에 또 베스트 프렌드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약간 또 뭔가 집착성을 보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그 여자도 처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들어. 맞아. 그래서 둘이 사귀었는데 그렇게 고립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가스라이팅. 왜냐면 얘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도 기대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제 권력 구조 말씀드리는 거죠. 권력 구조를 만들어. 나 아니면 너의 그 상황을, 너의 마음을, 너의 기댈 곳이 없어. 이런 식으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 같고 보통 이상하게 내가 아까 생각나서 그게 뭐냐면 본인의 욕망을 뒤로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더라. 이걸 대중을 앞세워서 같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굉장한 원본력, 달변가가 많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근데 아까 이 기자님 고립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의 특징을 보면 그거죠. 완전히 주변 사람부터 먼저 치워버려. 주변 사람부터 먼저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로지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신은 종교도 그러잖아요. 신은 종교도 고립되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잖아요. 축복받을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은 사람과 기회 떠났다면 불편하나요? 실제로 변호사님도 그런 사례들 보면 주변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본인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가스라이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제 문제긴 하지만 좀 로맨스 스킨 같은 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긴 하는데 사실 한 명하고만 얘기 나누면 친구가 너 미쳤냐? 그거 로맨스 스캠이야. 그래, 맞아.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사람과 얘기를 못 나누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순간 그 자기 신의 범죄가 바로 티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관계에 빠져들게 하고 온전히 이거에만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일하는 중간에도 계속 괴롭히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너에게 나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사실 로맨스 스킨이나 이런 거 중간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말을 듣곤 해요. 또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 로맨스 스킨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전하면 그 사람들의 단점을 끌어내서 왜냐면 이 피해자도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나한테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할 텐데 그 사람은 그래서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거다. 네가 부러워서 이렇게 예쁜 여자랑 연애하고 있는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돈 많은 여자랑 연애하고 있는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활용을 하고 실제로 최근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금 사건도 되게 많았어요. 자기 감금, 스스로 감금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비밀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텔 같은 데 스스로 감금돼서 맞아. 그거를 행동을 해주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 이거- 지금 잡으러 가니까 숨어 있어 이런 식인 건가? 아니 너에겐 중요하고 특별한 비밀 임무가 있으니까 비밀 의무? 네 모텔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실 대부분의 그런 로맨스킹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몇 명에게만 얘기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변인한테 얘기해서 해소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미담 사례 본 것처럼 은행 직원이 맞아요.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뉴스에서 이렇게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아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맞아. 경찰이 와서야 보이스피싱이다. 약간 그때서 안. 경찰도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참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비슷해요. 이런, 그런 비단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제가 사기 가해자도 변호하지만, 이제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서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 찾아오신 분 중에 자기 상황을 깨닫고 오시는 피해자가 없어요. 믿고 있어요. 내 돈 훔쳐간 사람의 말을 일단은 그 돈을 찾고 싶으니까 변호사를 찾아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얘 이야기가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제가 파악을 하면 본인 생각에는 아직도 한 10 정도는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90 정도는 약간 믿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스라이터들이 그 피해자의 욕망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피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간관계의 욕망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너무 기가 막히게 왜 거기다 능력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변호사님은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스라이터가 되는 사례, 시어머니 사례랑 그 다음에 본 게 이구역의 미친년에서 민경 사례를 재밌게 봤는데 이제 나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또 세상은 나보고 환자라고 하고 사실 실제로 이제 가스라이팅 그 범죄에 피해 당하신 어떤 범죄든 뭐 사기 범죄든 뭐 성적인 범죄든 간에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비난받는 경우도 많죠. 너는 왜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당했냐.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근데 자기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렇고 나는 정말 몰랐나. 사실은 그 피해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스라이팅 그 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모르고 빠져들고 모두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쪽 마음 한편에 의심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들이 존재했지만 거기서 이제 벗어날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해자를 비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내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사로 이어지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 보일 땐 되게 자주 듣는 얘기인데 피해자도 굉장히 취조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해자뿐 아니라 왜냐면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해도 취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하게 상황을 듣고 수사를 해야지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의 것을 당하다 보면 피해자들도 사실은 마음 저 깊은 곳에 나의 그 잘못, 어떻게 보면 나의 자책, 나도 사실 약간은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서 민경도 이게 피해자긴 한데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일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럽거나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사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그 일상에 이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가스라이터들이 다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판단력을 흩뜨리고 일단 뭐라 그러지? 약간 뭐랄까 중심이 없게 만들고 이게 마음이 약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딱 포인트를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흔들리겠구나의 뭔가 약점을 그런 사람들은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누국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